예, 여러분 어느 때보다 역사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오늘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님 모시고 이번에 김영석이라고 하는 자가 했던 망언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 그런 것도 한번 좀 들어보고 우리가 또 역사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길 찾는 달에 좀 힘드셨다고. 예, 죄송합니다. 좀 찾기 쉬운 곳에 있어야 되는데. 예. 관장님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독립기념관 관장을 하셨네요. 네.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임기가 3년입니다. 3년. 예. 그리고 또 더 할 수 있습니까? 이제 1년 더 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면은 3년 하고 몇 개월 더 하신 거네요. 네, 한 6개월 정도 더 했습니다. 관장님을 왜 윤석열이 더 시켜줬을까요?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러니까 지금 독립기념관 관장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랬습니다. 혹시 뭐 윤석열 정부 때 그 독립기념관장 계시면서 뭐 좀 이거저거 뭐 좀 불편한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뭐 독립기념관이 다른 뭐 정치적이나 권력 있고 그런 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뭐 크게 없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독립기념관 관장은 어떤 분이 가세요? 독립기념관은 대체로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독립기념관장을 하셨죠. 예. 그다가 이제 저는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연구자인데 아마 연구자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관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쭉 이제 후손들이 하시다가. 그렇죠. 예. 독립운동을 오랫동안 연구하셨군요. 네, 저는 뭐 평생 평생을. 대학 다니면서 또 지금까지 예.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사를 한마디로 죄송합니다만 네. 오랫동안 연구하시는 분한테 이런 질문은 정말 예의 어긋납니다만 그래도 관통하는 게 있다면 뭐라고 봐야 됩니까? 독립운동의 역사는 참 우리가 나라 뺏기고 식민지 지배를 당했잖아요. 하지만 그 당한 것을 이겨낸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서 그 나라 뺏기고 식민지 지배받은 게 처음 경험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걸 극복해내고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사에서 대단히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죠. 이 독립운동 역사라든지 우리나라 건국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 흔히들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노력한 것으로 얻은 거냐 아니면 우리가 노력한 거는 노력한 거지만 그것과는 상관없는 거냐. 바로 이번에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얘기했던 부분도 이제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관장님께서는 이번에 김영석 관장이 광복절은 연합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어떠셨나요? 그 이제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건 독립운동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고 모욕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히 식민지 지배로부터 이제 벗어났잖아요. 이제 그것을 연합국이 우리한테 갖다 준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이제 그렇게 여기는 것은 그건 독립운동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고 폄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1945년에 독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연합국이 시켜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죠. 이것을 차근차근 제가 이번에 어디 그런 질문을 해 주시면 예. 이번 기회에 독립이라고 하는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연합국이 갖다 준 것인지 아니면 우리 힘으로 찾은 것인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아니고 오늘 그 말씀 들으려고 모신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과 싸워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대한민국 독립을 이뤘다면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힘도 없고 뭐 그냥 뭐 여기저기 하고 뭐 으쌰으쌰 조금 했던 건데 그야말로 일본 패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독립이 된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겼다고 하는 것은 좀 억지 아니냐. 이게 이제 그쪽 주장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십사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국민들 대다수가 우리가 이제 매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이라고 하는 경축식을 거행하잖아요. 그 거행하면서도 거행하는 주체나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거 광복은 우리가 찾은 거다. 그런 생각들을 못 갖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연합국이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은 것인데 그것을 이제 연합국이 갖다 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당시 일본이 패망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이 됐다. 예. 근데 일본을 패망시킨 것은 연합국이 일본과 싸워서 그렇다. 그래서 특히 연합국 중에 미국이 8월 6일, 8월 9일 날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일본이 항복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된 것은 우리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이 갖다 준 것이다. 다 생각들이 그렇죠. 예. 그 물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세계 역사상 강대국이 약소민족을 독립시키거나 공짜로 독립시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것을 이렇게 그렇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하나 말씀드리면 연합국이 우리의 독립을 갖다 줬다, 선물을 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연합국은 한국을 독립시키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일제한테 나라를 빼고 식민지 지배를 받는 동안 어떤 나라도 한국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194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논의가 일어납니다. 그 논의가 일어나는 건 미국이죠. 미국은 잘 아시지만 41년 12월 8일 날 일본한테 침략을 받잖아요. 예. 그 침략을 받아서 일본하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미일 전쟁, 태평양에서 이루어졌다고 태평양 전쟁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은 그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 미국은 전리품으로 뭘 갖는 게 좋으냐. 그래서 전쟁은 군인들이 하지만 그런 전략은 미 국무성의 관리나 국제관계 학자들이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면 여러 가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걸 챙겨야 될지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 당시 미국이 보는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면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걸 미국이 자기들 혼자 갖는다고 안 그랬습니다. 못 그러죠. 미국이 갖는다고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놓은 안이 국제 공동 관리한다. 라고 하는 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미국의 국무성 관리나 학자들에 의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정책으로 결정이 돼요. 그건 1943년 3월 23일 날 영국의 외무부 장관 이든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루스벨트하고 만나서 이제 전후 문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국은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국제 공동 관리한다. 국제 공동 관리라고 하는 것은 한국을 일제가 패망하면 독립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열강들이 일본에 이어서 한국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일 미국의 정책이 그대로 시행됐다고 하면 한국은 독립될 수가 없죠. 더군다나 그 국제 공동 관리 논의할 때 대략 시간도 30년에서 50년. 예.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 그대로 시행됐다고 하면 우리는 일본이 패망했어도 30년 내지 50년간은 또 다른 국제 세력들에게 통치를 받아야 했죠. 우선 그게 예. 하나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하면서 독립이 됐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을 독립시킨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독립은 그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됐어요. 잘 아시는 왜 카이로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943년 11월 달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 그래서 루스벨트, 처칠, 장제스 세 분이 모여서 회담을 해서 거기서 합의해서 발표한 게 카이로 선언이지 않습니까? 예. 잘 아시면 카이로 선언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 한국은 자유 독립되게 하기로 결정한다. 라고 합의를 해서 선언문에 포함이 됐죠. 또 우리는 그 교과서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국이 카이로에 의해서 한국의 자유 독립을 보장했다. 이미 한국의 독립은 43년에 보장이 된 것이죠.
1945년 이때 독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이제 그런 점이 하나 네. 있는데 또 이제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럼 카이로 회의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 세 나라가 참여를 해서 회의에서 합의한 것인데 그 중에 누구 하나는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자유독립시켜주자라고 제안했을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두 분이 동의해서 합의문에 들어간 것이죠. 그럼 그 제안을 누가 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안은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동의를 했습니다. 영국 수상 처칠은 반대했습니다.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는 데 대해서 영국 쪽은 아주 견결히 반대했습니다. 왜요? 만일에 한국을 독립시켜 주자고 약속을 하면 영국은 아시아 지역의 버마,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잖아요. 또 많은 섬들이 식민지가 있잖아요. 예. 그 식민지들도 독립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죠. 자기들 지키기 위해서 그랬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카이로 회의도 이제 지금 연구가 좀 많이 자료도 많이 나와 있고 한데 카이로 회의 석상에서 한국 문제를 가지고 영국 측 실무자들, 중국 측 실무자들하고 격론이 벌어집니다. 영국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격론이 벌어질 때 영국이 한국을 자유독립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두 가지 이유를 대요. 한 가지는 한국은 야만민족이다. 또 하나는 한국을 독립시켜줘도 이 사람들은 독립된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자치 능력이 없다. 이렇게 반대를 하죠. 그럼 중국이 그 논리에 밀렸다고 하면 카이로 선언에 한국 문제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중국 쪽에서 논리를 제시한 것이 야만민족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1919년에 전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했다. 근데 지금 전 지구상에 한 80%가 식민지 지배를 받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한국처럼 전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한 나라 있냐? 대봐라. 그러니까 못 되죠. 못 되는 건 몰라서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3.1운동이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자치 능력이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아직 국토도 회복하기 전인데 우리 중국에 와서 국토를 회복하겠다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고 임시정부를 수립해가지고 국가정부를 운영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나라 찾기도, 국토 찾기도 전인데 그게 자치 능력이 없느냐. 그래서 영국이 결국 그 논리에 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도 합의가 돼가지고 카이로 선언에 한국의 자유독립이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그렇게 평가해주고 변론해준 것은 참 고마운데 그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도라든지 이런 식민지 버마 이런 걸 계속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평가해 준 것은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중국도 이제 중국의 그런 국위 차원이 있죠. 예. 그런데 직접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도 그런 국제회의에 가면 중국이 차지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한국 문제를 넣으면 중국이 차지해야 될 거 하나를 뭐 줄여야 되거나 그런 게 있죠. 예. 그렇지만 중국은 그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하게 된 것이 앵커님 말씀대로 중국의 국익이 물론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직접적인 계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카이로 회의에 가기 전에 장개석을 면담해서 장개석 갓에 매달렸습니다. 이제 그것은 아까 그 국제공동관리를 미국, 영국이 43년 3월 달에 합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소식을 두고서 임시정부에서 경악을 합니다. 경악을 해서 임시정부에서 당정군 순회회의를 긴급 소집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임시정부 차원에서 국제공동관리를 반대하자. 그래서 먼저 임시정부의 의무부장이었던 조서왕 선생이 국제공동관리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거기 핵심 내용이 우리 한국은 일본이 패망하면 그 즉시 독립돼야 된다. 만일 일본이 패망했는데 국제 세력이 우리를 또다시 통치한다고 하면 우리는 과거 30년 동안 일본에 저항해서 싸웠듯이 우리를 통치하는 국제 열강에 대해서도 투쟁을 계속할 거다. 우리는 일본이 패망하면 그 즉시 우리는 독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성명을 발표하고 또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의 그 충칭이라고 하는 데 있었잖아요. 예, 중경. 예, 중경. 그 중경에 그 거기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한 300여 분이 모여가지고 요즘 우리 얘기하면 골기대회를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무슨 결의문, 지금 같은 내용으로 그런 걸 채택해서 연합국 원수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근데 뭐 임시정부가 그거 한다고 열강히 받아주나요? 임시정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임시정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이것은 중국이 중국한테 부탁을 해서 막아줘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장개석 총통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저 중국 정부 요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중국 정부가 영국, 미국이 결정한 국제 공동 관리를 반대해 주도록 그렇게 이제 가서 만나서 교섭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장개석 총통이 루스벨트하고 만나서 회담한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는 전쟁 중이라서 회담이 극비리에 추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보를 얻고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한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임시정부도 대단했네요. 그런 정보도 그때 입수하는 채널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입수하고서 장개석 총통한테 면담을 신청해서 면담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정확히 1943년 7월 26일 날입니다. 예. 그래서 장개석 총통한테 하고 이제 면담이 이루어져서 그 면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김구선 생활이 또 외무부장 조소왕, 예. 선전부장 김유식 박사, 예. 또 광복군 총사령 이청천, 예. 부사령 김원봉, 요 5분이 통역으로 그 안원생이라고 안중근 의사 조카죠.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상해 와서 그 교통대학 다니고 중국어를 잘하니까 통역을 데리고 임시정부 요인 5분이 장개석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장개석한테 지금 미국, 영국이 우리 한국을 국제 공동 관리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본이 패망하면 즉시 독립돼야 됩니다. 이번에 회담에서 루스벨트 만난다고 하시는데 만나시거든. 한국은 일본이 패망하면 즉시 독립될 수 있도록 가서 주장해 주시고 그걸 관철시켜 주십시오. 장개석한테 매달리죠. 장개석이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다. 이미 미국, 영국은 국제 공동 관리한다고 하는 것을 정책으로 확정을 시켰다. 그걸 뒤집어 엎는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그걸 엄청난 중국어로 보면 다툴 쟁자에 대한 고집게 쟁집. 엄청난 논란이 있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도 임시정부 요인들이 와서 부탁하니까 맨 끝에 답변이 중국 쪽에서 기록하는 거 보면 힘력자에다 다툴 쟁자. 그냥 가서 힘써 싸워보겠다. 이제 직역하면 그렇지만 애써보겠다. 그 소리죠. 그래서 장개석은 임시정부 요인들한테 와서 부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회의하잖아요. 중국은 회의에 가면서 요번에 회의에 가서 중국이 뭘 제안해서 뭘 얻을까라고 하는 거 사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 준비했던 문건들이 다 남아 있죠. 그 준비했던 것 중에 이번 회의에 가면 한국의 자유 독립을 제의한다. 라고 이미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장개석 일기가 이제 공개됐잖아요. 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장개석 일기는 지금 다 공개가 됐습니다. 장개석 일기에도 이번에 한국의 자유 독립을 제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의에 가서 장개석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영국이 반대하는 것을 중국 쪽이 격렬하게 싸워가지고 결국을 성사시켜 놓은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자유 독립이 보장됐는데 만일에 미국, 영국, 중국 세 나라 원수들이 모여서 회담한다고 한 걸 알면서도 야, 무슨 그 회담에서 루스벨트가 우리 잘해주겠지, 처칠 아저씨가 잘해주겠지, 라고만 기다리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 독립은 정말로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한테 가서 매달리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자유 독립이 1943년 카이로 회의에서 보장이 됐는데 그 보장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을 움직여서 얻어낸 거다.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다. 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몸이 이렇게 전율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아마 장개석 그때 총통인가요? 그렇죠. 장개석 총통이 우리 임시정부의 주석이라든지 이렇게 온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 이런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한 나라의 정식 대표부도 아니고 임시정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시간을 내줬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기까지에는 혹시 우리 임시정부라든지 독립군들이 중국, 일본과 맞서 싸울 때 중국을 위해서 뭐 같이 싸워주고 노력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평가받은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이 주로 중국 대륙에 가서 했잖아요. 예. 우리 한국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서 완전히 뺏겼지만 중국은 침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중국 양국이 똑같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죠. 예. 한국, 중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은 공동의 운명이죠. 또 우리 독립군하고 또 중국에서 일본에 저항하는 세력들하고 함께 일본하고 전쟁하는 그런 사례가 수없이 많죠. 예. 그 임시정부에 대한 평가를 중국이 나름 좋게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특히 장개석 총통 같은 경우는 왜 그 윤봉길 의사가 예. 상해에서 헝커공원에서. 헝커공원에서 시락과 이런 사람 처단했잖아요. 예. 그걸 보고서 장개석 총통은 대단히 크게 감개가 무량했죠. 일본이 만주를 빼앗았어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또 지금 상해를 침략해 왔는데 상해를 빼앗기고 울분이 터지죠. 근데 한국의 한 청년이 그걸 빼앗은 사람들을 가서 폭탄을 가지고 처단을 했으니 장개석 총통으로 통쾌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장개석은 그 사건을 보고서 한국의 이 독립운동 세력들, 이 세력들을 우리가 중국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일본을 막아내는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이 생긴 것이죠. 주어진 선물이 아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제가 정말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는데 또 짚을 만한 대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 화면에 비칠지 모르지만 예. 이게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 총통을 찾아가서 면담한 기록이에요. 아, 그건 어디에 나와 있는 일지입니까? 이것은 이제 장개석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 총통을 면담하잖아요. 예. 이제 면담할 때 중국 쪽 기록하는 사람이 기록하는 사람이 기록을 한 겁니다. 예. 면담 기록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주석이니까 아니 이제 중국의 총통이니까 예. 정식으로 이렇게 회담을 할 때는 옆에서 기록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까?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총재 접견 한국 영수 담화 기호. 그러니까 총재가 한국의 영수들을 만나서 담화했던 기록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시간 보면 이게 그 중화민국 32년 7월 26일 예. 43년이죠. 그래서 예. 여기 뭐 지점 나오고 한국 영수굴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상. 중국이 그때 우리를 한국이라고 칭했습니까? 그렇죠. 아,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냥 한국이라고도 불렀습니까? 대한민국을 약칭해서 한국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칭을 그때 썼군요. 그럼요. 물론 조선이라고 하는 것도 썼지만 주로 한국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쓰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이 찾아오니까 장개석 총통이 먼저 이제 그 인사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운데 보면 김구 조소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구 조소왕 선생이 자기들이 찾아간 목적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총재가 답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거기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내용이죠. 예. 이제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독립을 가져다 준 거다. 그렇게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러면은 관장님께서 쭉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우리들의 그러한 노력이 독립을 가져온 일부 동인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결정적이었다고 보십니까? 결정적인 동인이죠. 이제 또 우리 독립은 연합국이 갖다 준 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아니라고 또 하나는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을 패망시킨 것은 연합국만 아니죠.
연합군만 일본하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모든 나라들이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예. 우리가 연합국으로 알고 있는 중국도 일본의 침략을 받으니까 일본하고 전쟁을 했고, 미국도 일본이 하와이를 침공하니까 일본하고 전쟁을 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자기 식민지인 인도 버마를 일본이 공격해오니까 식민지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하고 전쟁을 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연합국이 일본하고 전쟁했던 이유도 한국하고 똑같죠. 한국 사람들도 1910년에 나라를 뺏기고 일본이 침략해오니까 거기에 맞서서 일본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연합들도 자기들 일제 침략을 받아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하고 싸운 것은 연합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서 무슨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뭐 베트남 이런 침략을 받은 모든 나라들이 다 싸웠죠. 이제 모든 나라들이 다 싸워서 결론은 일본이 패망한 것은 물론 연합국이 큰 역할을 했지만 일본의 침략을 받은 모든 나라들이 함께 싸워서 거둔 것이 일본의 패망이다. 또 이제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 같은 경우, 한국의 독립운동이 아까 질처 말씀하셨듯이 우리 혼자 힘으로 일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예.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은 다 알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혼자 일본하고 싸워서 이긴다?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했죠. 근데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은 독립운동에도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이제 계속 요 섬나라가 세력을 팽창하는데 이제 우리의 한반도를 차지했으면 중국 대륙으로 진출할 것이고 대륙으로 진출하면 중국하고 부딪히지. 연해주로 올라가면 러시아하고 부딪히지. 그래서 일본이 계속 세력을 팽창하게 될 텐데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런 나라들하고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 독립군을 양성했다가 일본이 중국, 미국, 뭐 소련 이런 나라하고 전쟁할 때 그 나라들하고 함께 일본하고 전쟁한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 연합국의 지위를 얻는다. 그것이 독립운동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만주에 뭐 신흥무관학교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예. 또 뭐 심지어는 하와이에서 박용만이라고 하는 분이 대조선 독립군단이라고 군대를 훈련시키잖아요. 예. 그게 뭐 200명, 300명 훈련시켜서 일본하고 싸워서 일이라고 그분들이 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독립군을 양성했다가 일본이 그런 나라들하고 전쟁할 때 우리도 같이 전쟁한다. 그래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것이죠. 그게 1940년대까지 그래서 계속 1910년대 만주주의 독립군들 편성하고 20년대, 30년대, 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편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실제로 임시정부 요인들이 예견한 대로 일본이 중국하고 전쟁을 벌이고 미국, 영국하고 전쟁을 벌이죠. 그 중국하고 전쟁을 벌일 때는 우리 한국의 독립군들이 중국의 항해 세력하고 함께 일본하고 수많은 전투를 했습니다. 만주에서 우리가 뭐 봉오동 총살리 전투 알잖아요. 그건 우리 독자적으로 한 것이지만 일본이 31년에 왜 만주를 침략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거기 있는 중국 세력들이 소위 반만 항일군을 조직해서 일본군하고 전쟁을 하지요. 그때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한국독립군을 잘 아시듯이 이청천 장군이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 독립군들이 중국의 그런 세력들하고 함께 연합해서 일본하고 전쟁을 치르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투가 맞습니다. 우리는 봉오동 총살리만 알잖아요. 예. 1930년대 무슨 쌍송보 전투, 또 일본 일개 연대를 격파했던 그 대전자령 전투, 뭐 경박호 전투, 이런 수많은 전투를 치렀죠. 그 전투들이 한국, 중국 양 군대가 합쳐서 일본하고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30년대, 40년대도 마찬가지죠. 중국 국민당 군대, 중국 공산당 군대,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같이 가서 다 활동을 해서 일본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 인도 버마 전선에서 일본하고 전쟁을 할 때 1943년 8월 달에 우리 한국 광복군들이 인도 버마 전선에 파견됩니다. 그래서 영국군하고 함께 일본하고 전쟁을 하죠. 그때 그 영국군은 인도 버마 전선에서 일본군하고 전쟁할 때 나중에 이제 일본이 패하지만 초창기에는 영국군이 불리했어요.
특히 이제 거의 밀림 지단이 밀림 속에서 전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일본군 정보가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일본어를 할 수 있고 뭐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영국군 쪽에서 우리 광복군 쪽에다가 그런 대원들을 일본어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달라. 그래서 그 대원들이 43년 8월 달에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갔을 때 영국군에서 아주 대우를 상당히 잘해줘요. 가서 물론 저 약간 몇 달 동안 훈련을 받아서 영국군 부대에 예. 투입시키는데 보통 대위 계급장을 줍니다. 대우를 잘해주죠. 전선에 나가서 몇 개월 있으면 또 한 달 동안은 뉴델리에 와서 호텔에 와서 계약서가 다 있습니다. OSS라든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나중 일이고. 예. 그래서 어쨌든 영국에 가서 인도 버마 전선에서 한국 광복군이 영국군하고 함께 일본군하고 전쟁을 해서 이게 45년 7월 달까지 예. 한 2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관장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노력을 했고 쟁취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를 이제 더욱 잘 이해하게 됐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왜 요즘에 그렇게 광복은 연합군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라는 둥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작자들이 등장하고 그 목소리가 커져가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관장님은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거 전에 딱 한 가지만 예, 더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그 OSS 말씀하셨잖아요. 네. OSS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CIA가 된 데잖아요. 예. 미국 정보부죠. 그 OSS하고 한국 광복군이 합작을 해서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지 예. 않습니까? 그 작전 이름이 이글 프로젝트. 이글. 네, 네. 독수리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이 이제 수행해서 결국 광복군 대원들이 OSS 훈련을 딱 마친 게 45년 8월 4일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내로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을 국내로 침투시켜야 되는데 그 국내에 침투시키기 위해서 OSS의 총책임자가 도노반이라고 도노반 장군이라고 도노반 소장인데 이 사람이 OSS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CIA 본부에 가면 도노반 동상이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보의 아버지라고 돼 있죠. 그렇게 하는 인물이죠. 이 사람이 루스벨트하고 대학 동기입니다. 근데 그 OSS 훈련, 광복군 훈련이 끝났을 때 그 대원들을 한반도로 투입시키는 이 작전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분이 미국 워싱턴에서 중국까지 와요. 미국 정보부의 최고 수장이 중국 전쟁통인데 거기까지 온다.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주 극비리에 옵니다. 그래서 광복군이 훈련받았던 데가 중국 서안이라고 있잖아요. 예. 서안에서도 한 20km 떨어진 시골 종남산 산골이에요. 도노반 책임자가 거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당시 중국의 충칭에 있었지 않습니까?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이죠. 그 통수권자가 임시정부 주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석도 서안으로 옵니다. 그래서 도노반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그 두 곡에 훈련받았는데 거기서 미국기, 태국기, 양국기를 걸어놓고 마주 앉고 관계자들을 배서시키고 거기서 회담을 해요. 회담을 하는 거군요. 예. 그 회담을 해서 이번에 훈련받은 광복군 대원들을 국내로 침투시킨다. 라고 하는 것 작전 회의를 하죠. 그 회의가 끝나고 도노반은 이제 우리 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이에 적 일본에 항거하는 작전을 시작한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렇군요. 그게 8월 7일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다 해서 투입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이 8월 15일 날 항복한다고 알고 있지만 일본이 항복한다고 하는 소식은 8월 10일 날. 8월 10일 날 이미 스위스에 있는 국제연맹 본부에다가 일본이 타전을 했습니다. 그때 알려졌죠. 예. 그래서 일본이 항복한다고 그러니까 OSS는 그 위험한 국내 작전을 안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별로 대수롭게 평가하지 않죠. 우리 역사에서. 근데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하고 도노반 소장이 마주 앉아서 양국 국기를 걸어놓고 회담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하고 수교한 게 1882년이잖아요. 예. 지금 140년이 지났죠. 미국하고 수교하고 나서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양국 국기를 걸어놓고 회담한 일 없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입니다. 그게 이제 OSS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이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네.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엄청난 활약을 했을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미국 정보기관의 수장이 인정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기까지는 우리 독립군, 광복군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성과, 네. 그리고 또 영국군에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 한국군, 이 광복군 이 사람들 실력이 좀 꽤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의미, 그러니까 OSS하고 광복군하고 합작해서 독수리 작전을 추진했던 그 이제 의미를 담은 거예요. 요건 이제 예. OSS 훈련을 추진했던 OSS 간부들하고 예. 광복군 간부들이 이제 작전이 다 이제 끝나고 나서 예. 45년 9월 3일 날 이제 독수리 작전이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죠. 예. 그걸 기념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동안. 예.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다가 미국 군인들이 글을 써놓고 한국 광복군들이 글을 써놨어요. 예. 이제 글 써놓은 게 보면 요 미국 군인들은 뭐냐면 commemorating the first Korean and American Alliance. 아하. 이게 최초의 한미 동맹을 기념하며. 예. 그러니까 이 OSS에 참가했던 미국 측 군인들은 광복군하고 OSS가 추진했던 것을 최초의 한미 동맹이라고 평가한 것이죠. 예. 예. 우리는 지금 뭐 6.25 때 또 1953년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 맺으면서 이게 한미 동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미국 쪽에서는 광복군하고 그런 작전을 한미 동맹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다. 예. 그런 소리죠. 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게 도노반 장군하고 김구 주석하고 많이 알려진 사진인데 예. 회담을 끝나고 나오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있군요. 그렇죠. 오. 이건 좀 많이 알려진 사진이죠. 좀 더 클로즈업 해봅시다. 예. 그건 공식 회담이었군요. 그렇죠. 공식 회담이죠. 예. 그리고 사진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이 사진인데 예. 이 사진이 제일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도노반 소장입니다. 현역 군인이었습니까? 그렇죠. 도노반 예. 현역 군인이면서 OSS를 창설한 사람인데 예. 이제 이것은 그 가운데 앉은 사람이 도노반 OSS 총책임자고 그 앞쪽으로 머리에 안경 쓴 사람 보이잖아요. 예. 그게 이범석 장군입니다. 그래서 광복군 제2기대 지대장으로 철기. 네, 예. 철기 이범석 장군이죠. 그래서 한국 측 OSS 책임자죠. 도노반 장군 멀리서 보니까 루즈벨트하고도 좀 닮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도노반 장군 인편에 보면 그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사전트 대위인데 이 사람이 그 OSS 훈련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많아놓고 이제 국내 작전을 협의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아주 귀중한 자료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은 우리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하고 함께 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패망했을 때 연합국이 자기들만 일본하고 싸웠다고 하는 것이죠. 함께 싸운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은 연합국으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왜 일본이 평화하고 1945년 9월 2일 날 메가도가 태평양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일본 동명만 앞에다가 미주리함 놓고 일본 정부 대표로서 서명받잖아요. 그때 연합국으로 참가한 나라가 9개국입니다.
물론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뭐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뭐 캐나다 그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죠. 물론 뭐 네덜란드도 아시아 지역에 식민지가 있으니까 일본하고 싸웠고, 뭐 캐나다도 도움을 줬고, 오스트리아도 싸웠지만 사실 거기에 한국을 참여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한국 참여시키는 것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킨 것은 그것은 한국이 일본하고 안 싸워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죠. 미국이 만일에 한국을 연합국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면 한반도는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미국의 국익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해방을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연합국이 한국이 독립운동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해방은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연합국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한민족은 독립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엄청난 독립운동을 했다. 라고 하면 찾은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해방은 결코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아까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도 이런 곰팡이들 같이 이렇게 자라나는 이유는 그러면 이 자들이 그런 주장을 해서 얻는 게 뭘까요? 그 이제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한 사람,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한 사람도 있고 일제한테 빌붙어서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민족과 국가를 배반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친일파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반민족 행위자가 전 정확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일제가 파면하고 독립됐을 때 우리 민족의 과제는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는 해방되고 나서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처단하지 못했습니다. 예.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형성하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주도권을 형성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런 역사가 되어왔죠. 그런 세상이 되어왔죠. 그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일제시대 때 했던 행위,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반민족 행위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옹호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것이죠. 그런 역사,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그걸 실제 드러내놓고 대놓고 그런 작업을 하는 세력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뉴라이트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그 세력들은 바로 이제 그런 의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그 역사를 왜곡하고 독립운동 역사를 폄훼하고 그래서 이순만 박사가 실제로 하지도 않았는데 이순만 박사를 건국 대통령이라고 내세우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뭐 가지고 왔던 그런 사회적 지위라든지 기득권이라든지 또 자기들이 반민족 행위했던 것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했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더 이렇게 나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졌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뉴라이트들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의식도 없고 공부도 안 한 윤석열이 여기에 부안해동에서 그쪽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려고 했는지 그 의도가 매우 궁금한데 관장님께서는 혹시 짚으시는 게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참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프랑스 경우 있잖아요. 예. 프랑스가 잘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자부심을 갖는 게 있어요. 프랑스는 독일한테 나라를 뺏겨서 점령당한 지 4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 4년 동안에 많은 프랑스인들도
독일한테 협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조직이 뭐 밀리스 또 민병대 이런 조직들이죠.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한테 저항한 게 레지스탕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레지스탕스를 해서 탄압하기도 하고 참 그랬죠. 드골이 파리를 해방시키고 나서 가장 먼저 또 잔혹하게 추진한 것이 밀리스 민병대 이런 세력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독일군한테 접대했던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다 머리 삭발시키고 밀리스 조직에 있는 사람들 다 쏴 죽이고 그랬죠. 처단을 확실히 했군요. 확신했죠. 그래서 드골이 나중에 우리 프랑스는 앞으로 나라가 국가가 망하는 일은 있을 거다.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국가가 망했을 때 그 적에게 빌붙어서 하는 세력들이 이제 없을 거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확실한 처단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자들이 또 다시 바로 한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반민 특위도 만들고 처벌도 노력하고 뭐 그랬는데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선 그걸 얼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것을 그 즉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즉시에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 세력들이 그냥 뭐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여러 뭐 정치계나 무슨 사회계나 교육계나 다 뿌리고 그분들이 다 주도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돼 있는데 그걸 누구도 함부로 대들 수가 없는 것이죠. 친일 행위야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다지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 불과 몇 년 안 되는 그런 현대사 속에 일어난 불행인데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폄하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러한 세력들은 정말로 우리 일제 때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를 도왔던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5.18 민주항쟁을 폄훼하고 그런 사람들을 욕되게 하고 우리 양심 있는 민족 구성원이라고 하면 참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행위는 일제시대 때에 일제한테 협력하는 행위하고 똑같다. 그때 제대로 처단을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걸 많이 깨우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건 조금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도처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은 또 그런 자들만 골라서 임명을 했고요. 지금 김영석 관장 같은 경우에 지금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분노하게 만든 사람을 그 귀한 정신을 선양해야 되는 그곳에 관장으로 계속 두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절대 옳지 않은데 이게 임기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냥 두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아마 전직 관장님으로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힘들겠지만 또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이 관장님 더 아시겠죠. 뭐 작년에 독립기념관장 그만두시고 김영숙 관장이 되면서 8.15 광복절 행사를 처음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어떠셨어요? 글쎄, 기관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하고 관련된 국경일이 3.1절, 광복절 그런 것이죠. 예. 참 국가에서 경축하는 일로 정해놓고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국경일인데 그 국경일을 해야 되는 것은 독립기념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 기관장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마치 김영석 관장이 올해 이런 말을 할 걸 예상이나 하셨던 것처럼 관장님께서는 그 전에 광복절날 독립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뭐 전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독립운동사를 공부를 하면서 독립운동의 역사가 참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고 또 이제 독립운동이 역사적 사실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 밝히는 그런 연구들은 많이 진행이 됐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역사적 의미를 주고 또 우리한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교훈을 줘야 되는지 이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광복이 연합국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건 참 독립운동을 모욕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전부터 그걸 어디 강의해달라고 하면 강의하고 글 써달라고 글 써주고 예.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잘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바라면 어쨌든지 우리 국민들이 독립은 연합국이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찾은 거다. 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뵙기를 원합니다. 네. 예. 독립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어제도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어록 가운데 일부를 소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될까? 그런 걱정 왜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걱정에 앞서서 포기해 버렸다면 오늘날 어떻게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관장님, 그 1945년 8.15 전에, 그러니까 일제가 무단 정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제 말기에 그때 변절자가 제일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6년인데 3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정말 희망이 안 보이니까 아이고 이제는 뭐 그러면서 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변절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 한시중 독립기념관장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 보내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